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이때 중심은 a, b,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은 이와 같다. 그런데 이제 얘가 원래는 뭐냐면 이거죠. 이게 없고 루트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두 점 사이 거리다. 두 점이란 원의 정의에서 얘기하는 한 점 a, b와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 x, y 사이의 거리가 항상 r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로부터 온 거였죠?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왔다. 결국 이놈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보였는가? 이제 노란색이 제거되면 피타고라스입니다. 이해가나?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은 뭐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놈들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표준형이라고 적었는데 표준형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할 때 얘기했지만 그림 거기 이제 박스에는 1번과 2번이 있나? 1번 같은 경우에 그림의 요소, 즉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꼬락선이다. 중심의 좌표는 a, b이고 반지름은 r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번에 적혀 있는 놈은 딱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알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제 요걸 했을 때, 저 표준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 요 놈이 되겠어요, 요 놈. 요런 이해를 바탕으로 원의 방정식을 봐야겠다라는 거고. 넘겨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190페이지. 필수 문제 1번에 1번. 밑에 풀이를 참고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필수 문제 1번에 1번 풀어보세요. 보겠어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좌표평이 x축, y축이 있을 때 지름의 안끝점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1,10 대략 이 정도로 갑시다. 여기가 A다. 5,5면 대략 반. 8. 8? 5,8? 8이면 이쪽인데? 이렇게. 그래서 B다. 맞나? 좌표가? 이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니? 이제 그 밑에도 있는 풀인데 이 두 점은 뭐? 선분. 선생님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중점이 뭐야? 원의 중심이다. 중점을 구하면 3, 6 맞나? 10. 아유, 자 9가 되겠어요. 나도 이 정도는 할 줄 몰라 씨발. 자 아무튼 그러고 이제 이게 뭐야? 반지름이 된다. 선분 AB 길이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게 되었으니까 저기다 넣으면 A 대신에 3, B 대신에 9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한 R을 저기다 넣으면 이제 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풀이를 확인해 보세요. 맞죠? 그런데 이제 네가 반성해야 될 게 있죠. 반성은 뭔데요?
반성은 뭐냐면 나한테 원을 배운 사람은 지금 뭐가 보여야 돼? 두 점이잖아. 아까 이제 적기를 한 점일 경우에 이런 식의 사고인 거지. 이게 한 점이거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건 두 점이거든. 그 두 점이 제시됐으니까 사고가 이렇게 흘러갔어야 되거든. 나는 이거는 떠올렸었다. 손 들어봐. 문제 풀 때. 이게 내가 하는 말이야. 잘 들어. 뭐 사람은 뭐 습관의 동물이라. 왜 그러냐면 네가 중3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원을 배울 때 네 사고의 습관은 이거야. 이게 네 사고의 습관이야. 그래서요. 이게 습관이 아니야. 분명히 이거 두 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조금 전에 배웠거든. 습관이 아니면 생각 자체가 안 나. 이거는 그놈을 모르는 애랑 너랑 같다라는 뜻이야. 조금 전에 배웠잖아.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은 했어야 되거든. 단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이것보다 더 단순하냐? 아니에요. 훨씬 복잡해요. 중요한 건 풀이가 단순하냐 복잡하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이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수도 없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반성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반성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병신인가? 그럴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뭐 습관을 무시하면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의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 문제라고 적혀 있잖아. 실제로 처음 문제잖아. 그런데 수학의 원리에서만 처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개념서에서는 처음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지름의 양끝점.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겠다. 그럼 다른 방식은 뭔데요? 정의 2번. 정의 2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두 점만 적혀 있었나? 90도, 즉 수직이지. 수직 조건을 이용한다. 수직 조건 중에 처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보자. 그러면 위에 한 점을 뭐 P, X, Y라고 하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가 되죠? 요거 해보면 4, 2, 1, 2 그러면 루트 5인가? 1, 2 루트 5죠? 그럼 2 루트 5지. 이거 2 루트 5. 그죠? 그러면 2 루트 5의 제곱이 얼마야? 4, 5, 20. 20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2 루트 5의 제곱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 한 게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의 제곱인 거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다. 왜? 90도니까. 이해 갔나? 이해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가? 확인해 봅시다. 시작. 이걸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도 사실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나는 의심이 되는 게 이 말을 이해했나? 내가 뭐 하라고 그랬죠?
이걸 정리하면 답이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지? 정리가 뭐죠?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분명히 너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네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정리인가? 정리가 뭐죠? 정리가? 이게 뭐죠, 이게? XY에 대한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거기 아까 전에 봤던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니?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기억나나? 봐봐. 185페이지 박스에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뭐야? 다항식이죠. 다항식. 좌변이 다항식이라고. 여기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드니까 이걸 넘겨서 이퀄 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 정리가 뭐냐면 다항식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학이야. 그냥 정리했을 때 이 정리가 이거를 책을 여기다 놓고 이거 여기 놓고 이런 정리로 떠오르면 너는 수학을 하는 애가 아니야. 정리라는 걸 지금 배웠잖아. 수학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용어든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걸 완성을 하세요. 그래서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놓은 거랑 답에 적혀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럼 답도 정리해 줘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분의 2와 8분의 4는 같은지 확인하세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니? 이거를 뭘로 바꿔? 기하분수. 얘를 뭘로 바꿔? 기하분수. 그래서 같다를 확인한다. 지금 이해 갔나? 이게 워낙 숙련되다 보니 이 과정을 네가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갈 뿐이지. 숙련되다 보니. 기하분수를 왜 배우니? 이거거든. 유비추론하면 무슨 관계야? 이게 표준형이야. 이게 뭐니? 일반형인 거죠. 일반형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거든.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는 걸 연산이라 하고 이런 식의 사고를 수학적 사고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막 빨리빨리 하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한 결과가 어려운 문제, 선생님 수업에서 어려운 문제만 제시하면 발상이 전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 엉뚱한 건 나도 뭔지 몰라. 왜냐하면 그냥 네 사람마다 틀리거든. 사람마다 틀려. 엉뚱한 데로. 지금 이해갔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반형이죠.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은 왜 배우나요? 지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이 나온다. 피타고라스. 얘를 2-1번이라 하겠어요. 왜 2-1번이냐? 자, 수직 조건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만 있는 게 아니지. 피타고라스 정리 오른쪽에 뭐가 있죠? m 곱하기 n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있죠? 그걸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저거 놓으면 뭐야? 이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면 이 기울기를 가지는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 이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0이랑 x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8 맞죠? 이거 곱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정리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시작.
지금 요 한 문제를 가지고 요렇게 풀어봤거든. 이런 풀이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왜 모든 교재, 네가 이제 고등학교 오면 교과서를 받을 거 아니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모든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원의 방정식을 가르칠 때 첫 번째 문제는 얘야. 왜 얘가 첫 번째 문제일까? 쉬우니까. 쉽다는 것과 처음, 즉 기초, 기본은 다른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쉬우니까 처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은 기초니까 처음인 거야. 그러면 이게 왜 기초인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사고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실전에서는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빠르지. 참고로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내지도 않아. 너무 쉬워서. 근데 실전에서 문제 나왔다면 이게 빠르지. 다만 어색한 거야. 뭐가 어색한데요? 분명히 두 점이 제시되어 있지. 그리고 네가 정의를 배울 때 두 점과 90도. 이거 90도인 셈이잖아. 는 뭐? 하면 원이다를 배웠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환원시켰니? 한 점 문제로 환원시키고 난 다음에 답을 내고 있잖아. 실질적으로는 이 풀이가 빠르지만 단계적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가는 게 짧은 단계야. 단계가 계산이 길어서 그렇지. 지금 이거 이해 갔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두 단계를 거쳐가는 어색한 단계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 너는 뭘 경험했느냐면 수직 조건을 이용하여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거 웬만큼 수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라고 학생한테 지도하지 않아. 매우 중요한 경험이에요.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얘는 뭐로부터 하니? 정의 2번으로부터 하죠. 정의 2번에서 수직 조건을 이용하여 아까 전에 원의 문제를 해결했었죠. 원하고 뭐 수직은 너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쭉 살펴볼 것이다. 알겠죠? 매우 중요한 거. 지름의 양끝적 예제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해요. 보통은 쉬운 문제하고 넘어가. 학원만이 아니고 학교도 넘어가 버려. 한 번 풀고 평생 안 풀어. 근데 엄청 중요해. 사고 방식으로. 정리하세요. 자, 보겠어요. 이 문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 어렵지는 않으나 또 기초가 부족한 사람은 쉽지도 않지. 이 문제를 봤잖아. 그러면 지금 네가 구하는 건 A지, A. 뭐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네가 원하는 게 A인가? 네가 원하는 건 뭐죠? 뭘 원하는 거라고?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접하는데요. 그래서 접한 모양이 어떻게 되니?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접한 상태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뭐 그 다음 이론은 원의 생명은 중심. 그러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묻는 건가? 원하는 것은 엄청 고난도 사고예요. 위치관계라니까. 항상. 그러면 여기서 뭐 위치관계? 위치가 어디냐고. 이 위치가 어디냐고. 이 원의 생명은 뭐? 중심. 중심의 뭐 위치가 어디냐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뭐가 보여야 돼? 90도다. X축과 Y축은 90도다. 두 점은 뭐? 점은 뭐? 점은 뭐? 교점. 두 점은 뭐? 선분. 90도다. 따라서 이 점과 이 점은 뭐야? 지름의 양끝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니? 중점에 있다. 지금 다 한 거죠. 다 한 게 이렇게 해쳐 모여되는 건 매우 어려워요. 특히 원하는 것이 기울기냐 A의 값이냐, 이건 정말 개미적 사고야. 개미는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개미를 보면 어떤 일관성 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겠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없거든. 왜? 시야가 1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화학적 그 물질을 따라서 간다든지, 동료가 뽑아놓은 화학적 물질을 따라서. 잘은 몰라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니? 근데 개미처럼 네 사고한다고. 개미는 뭐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죠. 직선거리를 가지 않아. 절대. 물론 탐색이기 때문에 그게 더 필요하긴 하지만. 왜 그럴까? 원하는 게 없으니까. 원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거든.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니? 하면 이거죠. 중심의 좌표는 2,2분의 3인 거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이 떴다 뭐? 보조선. 보조선을 그렸죠. 근데 여기가 뭐야? 왜 그었니? 직선에 보이면 수선의 발. 그런데 접하고 있으니까 이 점이 또 뭐죠? 접점. 수직. 이 기울기를 알죠? 기울기가 뭔데? 2-0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0. 얘랑 A를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온다 이거지. 지금 이해 갔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사고가 선생님이 가르친 것들이 쩌르륵 헤쳐 보여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좀 힘들다. 이게 힘들다. 라는 거지. 힘들어요. 알아, 힘든 거. 그래서 지금 가르친 거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지름의 양끝점.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었다. 어떻게 해서? 90도. 정의 2번. 알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놈이 되겠어요. 이 문제에서. 알겠니? 이 문제도 문제집에 있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안 풀었어요. 접한다. D 콜 R 써서 풀어요. D 콜 R을 써서 푸는데 이렇게 풀었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지금 지름의 양끝점에 있잖아. 이거 이어서 요런 사고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정리하세요.